자,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C2잖아요. C2인데 얘는 지금 A, G, C, E. 그죠? 아까 A2 라인에서 A2 라인에서 E가 마이너스 4 마이크로미터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G2 라인에서도 G 라인에서 시작점은 0이지만 끝은 마이너스 4로 맞췄고, 이 C2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은 0이지만 끝은 마이너스 4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누적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끝점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비례보정값이 끝점이 마이너스 6.0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6.0인데 총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구간이었어요. 6구간이니까 각 구간이 한 구간당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예.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게 2.0이었는데 마이너스 6 마이크로미터를 접어 내려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도록 맞춘 건데, 요 이점이 A 2라인에서의 이점이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이렇게 맞춘 거죠. 자, 이렇게 됐고, G2라인도 마찬가지예요. G2라인도 마지막 2라인이 2값 요거, 그죠?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쭉 보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누적값이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인데,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인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다 보니까 비례보정값이 8.0이 된 거고, 요거 아까 C2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평행보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를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평행보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요건데 제가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HD 라인에서 D점, HD 라인에서 H, 이 H는 어느 라인에서 H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 표 한번 볼까요? 아까 AC, AG, GC 중에 어디에 얘가 H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AG에 포함되어 있죠? 얘는 AG 라인에 H가 기준이에요. 이 값이 얼마였었어요? 아까? 기억나나요?
AG 라인 H가 AG 라인에서 H가 5.0이었었어요. 5.0. 그죠? 그러다 보니까 AG 라인에서의 H가 5.0인데 지금 HD 라인에서 H가 0이죠. 그러니까 HD 라인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까 AG 라인에서는 H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요게 5.0이었어. 그러니까 현재 누적값에다 전부 5.0을 더해주는 거예요. 첫 점이 5.0이 되니까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요? 5.0, 8.0, 10.0, 14.0, 여기 12.0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전체적으로 이 직선 전체를 그냥 5마이크로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누적값에도 그냥 플러스 5마이크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평행보정값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점이 0이 아니고 5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평행보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비례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각선이 아까 얼마였죠? GC 라인에서 M이 6.0이었죠? 여기가 6.0이 되도록 이 보정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비례보정값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자, 14.0이 6.0이 되려면 비례보정값이 얼마가 돼요? 여기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8.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요거만큼은 계산을 했어요. 요거만큼은 5마이크로미터 올려가지고 요런 직선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5마이크로미터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5마이크로미터. 그런데 이 M점, 요 M점에서 지금 얘가 14.0인 거야. 근데 GC 라인에서의 M점이 얼마냐 하면 요 점이에요. 요 점이 지금 6.0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요렇게 지금 보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게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요게 하나 둘 셋 넷 요 구간을 따지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구간이에요. 네 번째 구간에서 마이너스 8을 네 구간으로 나누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이고요. 첫 번째 0번째니까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평행 보정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평행 보정된 값을 가지고 비례 보정을 해준다. 평행 보정할 때는 이 H라인이 아까 플러스 5였으니까 플러스 5였고 이렇게 보정한 상태에서
M 값이 GC 라인 M 값이 6.0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 14.0을 이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8을 보정을 해준다. 지금 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평행 보정하고 요 비례 보정한 요 값을 더해주면 요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AG 라인의 H점에 맞춰서 HD 라인의 H점을 평행 보정을 하고 그 평행 보정한 상태에서 HD 라인의 M점을 GC 라인의 M점에 맞춰서 비례 보정을 하고 여기서는 평행 보정도 하고 비례 보정도 하는 이 과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에요. BF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했던 그런 방식으로. 자, 지금 우리 남은 게 BF점이었었죠? 그래서 B점에서 근데 BF점의 B점은 어디 거를 하는 거였죠? AC 라인에 B가 있었죠? AC 라인의 B 값에다가 BF의 B를 우선 평행 보정을 얘를 먼저 평행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보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평행 보정된 이 값을 가지고 M 값이 맞도록 M 값은 항상 6이었죠. 6이 되도록 요 비례 보정 값을 계산해주고 요 값을 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요 값에 나누기 3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 거하고 어떤지. 여기서 아까 AC 라인에서 B가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 값이 나온 상태에서 M 위치에서 6.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례 보정 값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BF의 B점이 1이 되고 M점이 6이 되고 나머지는 요거 플러스 요거 한 것이 이제 요거 값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각 라인의 진직도를 다 계산했어요. 평행 보정하고 비례 보정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각 라인에서 나온 요 ACG 면이 뭐냐면 A, C, G 면이거든요. 여기 기준 평면이라고 그랬죠. 요 면에 대한 높이, 요것이 각 라인에서 요 높이가 다 있었거든요. 요 높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지금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그 과정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을 다 모아놓은 값이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AC에서 A점
C.0이었고요. AG에서 A.G.0이었고요. GC에서 G.C.0이었고 그 다음에 M.6이었고 이렇게 쭉 계산해서 높이차를 계산했더니 가장 낮은 점이 마이너스 4, 가장 높은 점이 M점이네요. 6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이게 가장 큰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4가 세 군데 나왔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까지 요 차이가 10이 돼서 요 평면도가 10마이크로미터가 나온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면도를 계산한 거예요. 진직도 측정한 거 가지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뭐 그래픽을 하면 이제 이런 그래픽이 나오겠죠. 요즘은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은 컴퓨터가 하는 거를 실제 손으로 우리가 해본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다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할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요 과정을 수동으로 쭉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 측정하고 계산하는 걸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평면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뭐 당장 계산을 뭐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평면도를 어떤 개념으로 계산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카페에도 자료하고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한 번씩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거기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KS 규격에서는 이 정반의 평면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KSB 5254에서 정밀 정반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면도의 정의는 올바른 평면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그리고 두 평행평면 사이에 그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끼웠을 때 그 간격을 치수로 표시한다. 이것이 최소 영역법이라는 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반의 전체 평면, 전체 면에 대한 평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면적 250 곱하기 250mm에 대한 평면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부분 면적에 대한 평면도를 적용하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반의 테두리는 최대 20mm까지 필요하면 평면도에서 제외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수준기, 오토콜리메타, 그 다음에 기준면과 비교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에서는 정반의 치수에 대해서 0급과 1급과 2급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고, 각 급수별로 사이즈에 따라서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실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1000 곱하기 1000 1m 곱하기 1m 짜리는 0급이면은 7마이크로메타, 1급이면은 14마이크로메타, 2급이면은 28마이크로메타까지 오차를 허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특정 점의 간격,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것은 최소 3점을 측정해라. 그리고 큰 것은 예를 들면 1m 정도 되면은 7점 이상을 측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선의 결정 방법. 이것은 십자선과 대각선법, 이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십자법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고, 대각선법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법에서 응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습한 유니언 잭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있냐면, 지난주에 배운 측정 방법은 KS에서 ISO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ISO가 아니고 KS 자체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KSB 5254, 이 규격은 지금 KS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ISO로 대체가 되고 이 규격은 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 규격이 계속 쓰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격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측정은 현장에 나가서 적용할 때 우리가 임의로 능력을 발휘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ISO 규격이나 또는 KS 규격에 맞춰서 규격대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규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규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부분 면적의 평면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 면적은 250 곱하기 250 mm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00에 1000, 1m짜리 정반에서 0급은 공차가 7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급은 14 마이크로미터, 2급은 28 마이크로미터 했는데, 부분 면적의 평면도 공차는 그거에 약 반 정도 되는 3.5, 7, 15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평면도를 규제할 때 이런 식으로 전체 평면도를 규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 평면도는 0.3인데 일정한 부분,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25, 25 이런 의미인데요. 이 범위 내에서는 0.05 밀리미터로 규제를 한다. 이런 기호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Z1은 0.35를 규제를 하는데 Z3는 0.05, 이것은 요 단위 길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전체 평면도는 Z2에 비해서 Z1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평면도에 대해서는 Z3보다 Z4가 훨씬 더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측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1m가 되는 이런 정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반면 전체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일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분 평면도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오차를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놓이는 면은 이면이고 공작물이 놓이는 또는 게이지가 놓이는 면은 이면이라고 하면 실제 공작물의 치수는 Z1이라는 요 높이가 되지만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는 Z2라는 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Z1과 Z2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측정 오차가 되는 겁니다. Z2에 비해서 Z1이 작은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 제품의 치수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분 평면도가 양호한 이런 정반이 있다고 한다면 측정기를 놓는 위치와 공작물을 놓는 위치가 거의 같은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Z3와 Z4는 거의 같은 치수가 되고 오차가 거의 없게 되죠. 실제 전체 평면도는 왼쪽 그림이 양호하고 오른쪽 그림이 더 불량하다 하더라도 부분 평면도가 양호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체 평면도뿐만 아니고 부분적인 평면도도 따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면에서 부분 평면도를 따로 규제하는 것은 그 제품의 기능이나 또는 설계 의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응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